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풍력 관련주 특집 2편이죠.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는 우리가 CS 윈드를 알아봤죠. 오늘 알아볼 CS 베어링은 그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이라고 하는 풍력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요. 혹시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CS 윈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는 생략된 IRA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풍력 밸류 체인, 풍력의 구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오늘 영상에는 제가 그 내용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이어서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한 거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소가 어떠한 밸류 체인을 띄고 있냐 한번 알아보면요. 발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이 디벨로퍼가 전반적인 이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 전기를 판매를 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풍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풍력 발전소를. 그래서 풍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디벨로퍼는 터빈사와 주로 이제 거래를 맺고요. 터빈사가 이제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공정들을 다 이제 턴키 방식으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터빈사를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덴마크의 베스타스, 그리고 GE,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터빈사인데, 이 터빈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풍력 타워, 베어링, 하부 구조물, 여러 이제 블레이드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 이제 기자재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재 업체에 해당되는 게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고, 이 공급받은 부품을 통해서 터빈사는 최종 이제 풍력 발전소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는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전기를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풍력 발전소의 밸류 체인이라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CS 베어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은 2007년 11월에 사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원래는 CS 윈드 계열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넘어와서 CS 윈드 관계사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가가 8,400원이었는데 공모된 당시에는 주가가 계속 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기준 시가총액은 3,100억 원,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는 2,700만 주가 발행이 됐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모회사인 CS 윈드가 가장 많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47.36%, 그리고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1.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사 임원인데요. 하나그룹 회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여기 엮여있을 연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분은 아니고, CS 윈드의 대표이사가 김성권 회장님이신데, 이분과 뭔가 이름이 비슷한 걸 봐서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러한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분이 방성훈 대표이사, CS 베어링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럼 현재 원래는 그 하만에 국내 공장이 있었는데 2022년 8월부로 국내 법인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CS 베어링이 이제 베어링을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 베트남 법인이 있어요. 베트남 법인이 2019년에 설립이 됐는데 현재는 여기에서만 생산력을 일원화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5만 제곱미터니까 약 한 15,000평 정도의 규모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생산 캐파는 1년에 4,000피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였는데 현재는 증설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약 6,500피스에서 7,000피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최종 8,000피스 정도까지 이제 캐파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하는 베어링의 크기가 최대 8,000mm라고 하는데 8m예요, 8m. 그러니까 지름이 8m 되는 이런 베어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 22년 요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없는데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CS 베어링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연역을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인데,
최초의 본사 공장이 2009년 2월에 이제 구축이 됐고요. 공장이 구축된 이후로 2011년에 들어와서 GE에 최초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수주를 받게 되죠. 1.5메가와트급 베어링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베어링은 요 베어링과 피치 베어링 요 두 개가 주요 제품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도 수주를 시작으로 GE의 2메가급 베어링을 또 공급을 했고요. 이후에 3메가급 이게 점점 규모가 이제 커지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2018년도에 와서 또 수주를 이제 받게 되죠. 3메가급 그리고 5.5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용 베어링을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CS 윈드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코스닥에 상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GE의 좀 매출이 비중이 높았어요. 현재도 GE 향 매출이 95% 이상인데 계속 GE에 공급을 하다 이제 CS 윈드로 편입이 된 이후로는 이제 뭐 지멘스라든지 그리고 현재는 뭐 베스타스 뭐 이런 기업에도 지금 매출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이고 있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도 조금 이제 받은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추세를 보면 설립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제 요 IR 자료가 나올 시점에는 점점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 기대와는 달리 지금 2020년도에는 1035억을 매출을 찍어서 정점을 이제 찍었고요. 2021년에는 더 늘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요 2020년을 정점으로 사실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매출은 이제 반토막이 났죠. 처참한 실적을 기록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특징적인 게 GE향 매출 여기 매출이 95% 이상이어서 현재는 GE 점유율이 40% 이상 될 정도로 GE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대부분을 CS 베어링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워 구조를 보면요. 요게 지금 CS 윈드가 제공한 타워죠. 그리고 여기 몸통 같이 생긴 요게 나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로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회전체죠. 이 로터에 블레이드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블레이드는 보통 60에서 70m 정도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몸통 같이 생긴 요 나셀, 요 나셀은 요 타워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면 어깨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어깨 부분에는 피치 베어링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허리를 돌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체가 돌아갈 텐데 풍력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회전이 필요합니다. 타워를 축으로 해서 나셀을 연결하는 지지하는 부품이 요 베어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S 베어링의 주요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베어링이에요. 첫 번째는 피치 베어링, 두 번째는 요 베어링이 있는데 피치 베어링은 요 로터와 연결이 돼서 블레이드와 로터를 이어주는 요 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베어링은 타워와 나셀을 연결해주는 부품인데 타워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 로터 요 안에 베어링이 이렇게 피치 베어링이 들어가고 요 나셀과 타워를 이어주는 요 베어링이 이렇게 현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타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업에도 이제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에 베어링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로봇을 배웠을 때 감속기에 베어링 볼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물체가 구동하고 회전하는 그 중간에 무릎에 관절이 필요한 것처럼 베어링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회전하는 부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베어링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안테나도 역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부품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회전하는 역할에 베어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 망원경에도 CS 베어링이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 마린 크레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회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고요. 굴착기도 이 굴착기가 회전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회전하는 이 부품에 CS 베어링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국내 이런 사업에도 베어링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 구성에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베어링 그리고 상품 이런 매출이 있고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합계를 보시면 2020년 매출이 정점을 찍었죠. 이때 1030억 매출을 정점으로 2021년에 넘어서는 이제 955억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490억으로 매출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거의 수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경남 공장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만 모든 제품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수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 보면 PTC 생산세액 공제죠. 미국의 IRA 법안인데, 이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고객사였던 이제 GE의 수주가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CS 베어링의 수주도 이제 급감을 하게 돼서 그 영향으로 이게 거의 주요 원인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미국 시장 축소로 인해서 수주가 급감했다. 그래서 급감한 내용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에는 955억 매출이었는데 거의 47.8% 감소했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원래 흑자였어요. 거의 5억 원 흑자였는데 영업이익이 88억 적자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전환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적자였지만 더 큰 폭의 적자로 이렇게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매출 실적은 굉장히 처참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IRA 법안이 승인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GE뿐만이 아니라 이제 터빈사들, GE나 베스타스, 그리고 뭐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반해서 CS 베어링 그리고 CS 윈드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CS 베어링이 CS 윈드가 이제 모회사잖아요. 그래서 CS 윈드의 고객사를 이제 흡수하게 될 그런 기대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가 바로 CS 윈드이기 때문에 이 CS 윈드가 갖고 있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매출처를 다각할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CS 윈드의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이제 베스타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골드윈드, 지멘스 가메사, 그리고 GE도 주요 고객사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탑 10 중에 7개의 고객사를 CS 윈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의 고객사는 곧 CS 베어링의 고객사로 편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타워가 필요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베어링이 필요할 텐데 CS 윈드의 기술이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CS 베어링도 그것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육상 풍력 위주로 설치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비중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S 윈드도 각각의 공장에서 이 해상 풍력 타워를 계속 생산을 할 예정이고, CS 베어링도 베트남 공장에서 이 해상 풍력 베어링을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육상 풍력 역시 6.7%의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해상 풍력은 20% 정도 되는 성장률로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육상 풍력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해상 풍력이 그 비중을 더 늘려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세 그 기울기를 봤을 때는 해상 풍력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보면 주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트남 공장의 캐파가 증설 중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영업이익률이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앞으로 IRA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수주가 점차 늘어날 기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베트남 공장에서 국내 공장의 그 캐파를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일원화를 통해서 베트남 공장에서의 이 생산량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한 6,500에서 7,000피스 정도 생산 규모인데, 요게 2023년 하반기쯤 넘어가면 8,000피스 이상 되는 그런 생산 규모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물류비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의 일원화를 통해서 원가도 10% 정도 이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그리고 대형 베어링 위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CS 베어링이 이제 앞으로 대형 베어링을 생산을 계속 할 예정인데, 풍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그런 타임라인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8메가와트급, 14메가와트급, 15메가와트급에 대한 각각의 인증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022년에 이미 이 빨간색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초도품 준비라는, 검은색은 초도품 준비의 그런 색깔 구분입니다. 보시면 8메가와트는 이미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14메가와트, 15메가와트급 이런 대형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이제 초도품 준비, 그리고 양산도 2024년에 와서는 요 두 가지 대형 베어링도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타임라인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처가 확대된다라는 것들이 또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5%가 이 G향 매출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그래서 고객사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변수만 노출이 되어도 매출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됐죠. 미국향, G향 매출이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G의 수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CS 베어링도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매출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멘스 가메사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됐고요. 이 비중도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베스타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회사가 CS 윈드고, CS 윈드의 고객사가 바로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매출처 확대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체크해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베트남 공장 일원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 개선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투입되는 비용이 점점 많아져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적자로 전환이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국내 공장은 닫기로 결정을 했고, 베트남이 인건비 측면의 원가 구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고객사 다변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G향이 95% 이상인데 요 단일 고객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객사를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등을 이제 고객사로 둠으로 인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계속 지금 인증 절차를 통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것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캐파 증설과 동시에 설비 확충도 계속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자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인에서도 개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비용들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어링이 현재 뭐 2메가, 3메가, 5메가 이런 풍력 발전소용 베어링을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8메가 이상, 14메가, 15메가와트급의 대형 베어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용 베어링을 또 이렇게 만들 예정이죠. 그래서 베어링이 크게 커지면 뭐가 좋냐면요,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얘기하는 이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걸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제네시스의 고급 차량이 많이 판매가 돼서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도 마찬가지예요. 베어링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평균 판매 가격,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베어링이 많이 판매가 되고 여기 매출이 많이 나오면 영업이익률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요 고객사인 GE가 미국에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CS 베어링의 매출도 당연히 늘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차트는 사실 재무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컨센서스에 보면 1190억 정도 올해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분기, 3월 1분기 예상 실적도 192억 정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다시 흑자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추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면 부채 비율은 그래도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재무적인 리스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대표상으로는 매출이 크게 급감을 했고 그 급감한 매출이 이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오늘 4월 10일 종가가
11,48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오르는 우상향 추세를 만만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요 만원의 가격대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11,000원의 이 가격 저항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지금 급감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풍력 시장이 수급을 받고 있느냐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사실 CS 베어링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비싼 가격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냐, 로봇도 그리고 인공지능도,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수급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데, 유독 풍력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풍력을 투자하신 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풍력을 직접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풍력이 왜 이렇게 좀 흐름이 약할까? 과연 정책 원인인가?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서인가? 여러 가지 저도 추론을 해봤는데, 과거 차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습니다. 이 과거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요게 CS 베어링 차트고요. 요게 CS 윈드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S 베어링의 매출 추이예요. 18년도부터 22년까지 648억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에 490억으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던 모습들 아까 확인을 했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게 2020년 3월이에요. CS 베어링이 1468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2020년 3월이면 약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1468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바닥을 쳤죠. 그 뒤로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2021년 1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18,89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468원이 1년도 안 돼서 18,890원.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배가 넘었죠. 텐베거가 이미 1년 안에 나왔어요. 우리가 테슬라 텐베거 나왔다. 그리고 요즘에 에코프로 7배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게 엄청난 지금 상승률을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풍력이 이미 이런 시세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 1월을 정점으로 10배가 넘는 이런 수익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뒤로 당연히 이런 조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있었느냐라고 좀 보면요. CS 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에 7,700원을 시작으로 108,000원까지 올랐어요. 얘는 10배 이상 올랐죠. CS 베어링보다 더 큰 폭으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가져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왜 이렇게 시세가 안 오르냐라고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과거 지표를 안 보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이 우리가 로봇 인공지능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려면 이것과 비슷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매출의 증가,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죠? 2021년 1월이죠. 2021년 매출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955억을 정점으로 22년에는 490억으로 급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과연 뭐로 올랐냐? 2020년 3월이면요. 2020년이면 이미 매출이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그리고 2021년 와서도 매출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955억으로 줄었죠.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풍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죠. 꺾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정책적인 IRA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난조를 보였을 때 이 풍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가 이렇게 내려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면, 물론 풍력, 해상 풍력 중심으로 점점 비중이 늘어날 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IRA 법안, 리파워 EU 이런 정책들을 토대로 생산세액 공제라든지 투자세액 공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들을 통해서 풍력은 앞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풍력은 점점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현재 이 받고 있는 이 밸류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밸류가 저평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CS 윈드, CS 베어링이 터빈사들 그리고 디벨로퍼들의 어떤 수주들이 점차 어떤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추이를 체크하면서 그 추이에 맞게 이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좀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과거에 받았던 이런 밸류에 의해서는 좀 조정이 좀 필요했던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게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완만하지만 우상향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풍력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풍력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영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댓글로 정정해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도 그것을 토대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저도 더 힘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많은 가이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꼭 좋은 정보 여러분들을 받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성공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우리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